네, 2022학년도 R&D 프로그램 정민주 쌤께서 지도하고 있는 R&D 프로그램의 공동 지도로 강의를 맡게 된 서명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어, 다음 강의 때는 대면이었으면 좋겠네요. 얼굴 보면서요. 학생들이 누군지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서명수이고 제 소속은 경북대학교 강의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강의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전공은 또 매듭이론이고요. 그래서 정민수 쌤하고 주제가 홈플라이 방식의 근 이렇죠. 자, 오늘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는 오늘 내용으로는 브레이드 그룹, 브레이드 인덱스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특히 브레이드 인덱스는 홈플라이 폴리노미얼, 홈플라이 당식의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식의 변수가 두 개짜리인데 한 변수의 지수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참고문헌은 이렇습니다. 참고문헌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들이 있는 걸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주로 크로멜 책이나 아니면 서비 오브 나스어리 쪽, 그죠? 그리고 무라수기의 이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좀 쉽게 쓰여진 책은 아담스의 더 나쁘기긴 하지만요. 이걸 참고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시작을 나하시나 링크에서의 정의와 이퀴버런스를 소개를 하고요. 자, 브레이드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물론 이퀴버런스의 라이드 마이스터 무브, R 무브까지 소개를 하면서 브레이드 상황에서도 같은 내용이 좀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브레이드는 뭘 브레이드 하느냐? 브레이드의 정의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퀴버런스가 있습니다. 거의 나시나 링크의 이퀴버런스를 그냥 차용하는 편입니다. 좀 어려운 이퀴버런스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이퀴버런스는 역시 R 무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정의되는 이 브레이드가 그룹 구조를 가져요. 자, 그래서 그룹이 뭔지를 살짝 설명드리고 브레이드 그룹에 대한 소개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브레이드 구조에서 이 낫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낫과 브레이드의 연결한 것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클로즈드 브레이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정리 한 개를 소개해 주고요. 이 클로즈드 브레이드에서 파생되어지는 브레이드 인덱스를 정의할 겁니다. 브레이드 인덱스를 정의를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서 브레이드 인덱스를 계산하는 하나의 예를 한번 볼 텐데 완벽한 해결은 안 되고 완벽한 브레이드 인덱스가 3인 케이스를 할 때 갑자기 기침이 나서 그러네요. 브레이드가 3인 케이스 예를 할 텐데 이거는 실제로는 홈플라이 폴리노미얼, 홈플라이 당식을 이 낫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비교해 봐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좀 생략됩니다. 그리고 MFW라는 이니퀄리티도 소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브레이드 인덱스하고 홈플라이 폴리노미얼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요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not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ot과 링크에 관한 얘기와 equivalence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미 정민수 쌤한테 강의를 들으셔서 이러한 얘기들을 들어보셨겠지만 살짝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복습하는 의미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드에서도 똑같은 거의 뭔가 대상을 가지고 그것들의 이퀴벌런스를 얘기할 텐데 이퀴벌런스 구조들이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not과 링크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서 이렇게 not과 링크에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not 매듭이라는 것은 하나의 임베딩이에요. 뭐냐면 S1의 서클의 3차원 공간 R3 또는 수학적으로는 S3라 그래서 3 스페이스 안에 넣은 걸로 생각하기도 해요. 3차원 공간상에 다음과 같은 구조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뜻해요. 이것을 not이라 그러고요. 하나의 서클이 아니고 여러 개의 서클이 디스조인트한 서로 만나지 않는 여러 개의 서클이 3차원 공간에 인베딩 되어져 있는 모양새를 고리, 링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고리로 번역을 해요. 자, 이렇게 매듭과 고리가 매듭 또는 고리 있는데 수업 내용에서는 거의 not이라 그랬으면 링크를 포함한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심플하게 not이라고 적어놨는데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 이론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매듭들이나 고리들이래, 링크들이에요. 매듭 고리들을 모아놨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 사이에서 3차원 공간상에 놓여져 있는 인베딩 되어져 있는 S1은 무수히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같다 다르다를 다음같이 정의합니다. 이퀴벌런트하다. 이퀴벌런트는 동치지만 거의 같다는 얘기죠. 두 개의 not이 이퀴벌런트하다.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R3의 호미오몰피즘이 있다. 뭐냐면 H는 R3에서 R3로 가는 자기 동정이 있다. 호미오몰피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함수고 연소함수고 역함수도 있으면서 역함수도 연소함수인 그런 함수를 뜻하는 거죠. 자, 그런 함수가 있으면서 K1을 K2, K1의 이미지가 K2가 될 때, 그럴 때를 이퀴벌런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가지 말고요. 자, 이퀴벌런트란 얘기는 요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엄밀하게 따지면 매듭 이론에서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스무스 범주, PL 범주, 피스와의 리니어 범주, 아니면 토폴로지컬한 범주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다루는 범주는 스무스 범주입니다. 스무스 범주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이렇게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요쪽 꺾였긴 하다, 그쵸? 스무스하게 좀 부드럽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미분 가능한 구조 내에서 얘기인데요. 그런 복잡한 얘기는 두고요. 차체에 두고 이퀴벌런스는 이렇다. 그쵸? 요 정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요걸 좀 더 이 이퀴벌런스를 좀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와 또 같은 동치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앰비언트 아이소토피라 그래서 이퀴벌런트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취급되어집니다. 두 개의 not K1, K2가 앰비언트 아이소토피하다 하는 얘기는 요 앞에 있었던 호미오몰피즘이 그죠? t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쭉 있으면서 ht가 여기에서는 ht가 r3에서 r3로 가는 것으로서 t가 0일 때는 아이덴티티 즉 h0에 k1을 집으려면 당연히 k1이겠죠. 그러면서 t가 0에서부터 1까지 t가 0에서부터 1까지 여기 있네요. 0에서부터 1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K1이 K1으로 있다가 점점 변형됩니다.
그래서 t가 움직이는 동안에 not으로서 변형이 이루어져서 어디까지 간다? k2까지 변형을 시킬 수 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것의 의미가 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떠냐 하면 요것의 이미지 k1이 그죠? t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not이 변형되어 가서 결국은 k2로 변형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이퀴버런트 의미는 뭐냐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그죠? 이걸 심플하게 표현하자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매듭을 자르거나 붙이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연결된 상태 그대로 움직여서 한 개를 다른 한 개로 변형시킬 수 있을 때 그럴 때 두 낫은 이퀴버런트하다, 두 개의 낫은 같다라고 합니다. 같은 낫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이는 요거는 다른 낫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그것이 이제 숙제인 거죠. 매듭 이론에서의 숙제인 거죠. 물론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요. 자, 이것과 여기에서 이 매듭과 고리에 관한 얘기들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놓여져 있는 S1의 서클입니다. 서클의 모양새 또는 여러 개의 서클의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3차원 공간상에 두고 보려고 하니까 다루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평면상의 그림으로 봐가려고 합니다. 평면상의 정상형 시킨 그림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자, not k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걸 고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not k가 주어진 상태에서 k의 레귤러 정규 정사형 레귤러 프로젝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x축, y축, z축으로 놓여있으면 3차원 공간을 이런 xy 평면으로 한 좌표를 죽여주는 정사형, 즉 x, y, z에서 어디로 보내주는 x, y, 제로로 보내주는 정사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젝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 레귤러라 하는 얘기가 붙은 거는 not k를 아주 특별하게 반영시켜 주는 겁니다. 이 정사형에 따라 not k를 이미지로 보면 P로 보냈을 때 K를 P로 보냈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평면상에 있는 그림이 되겠죠. 평면상에 이런 다양한 그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그림들 중에서 이러한 것을 멀티플 포인트라고 합니다. 멀티플 포인트는 반드시 더블 포인트여야만 합니다. 더블 포인트입니다. 그래 두 개가 겹쳐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멀티플 포인트는 두 개가 겹쳐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두 개가 안 겹쳐지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세 개가 한 점에서 겹쳐지는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야.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는 정사형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not k를 움직이면 되겠죠. not k를 조금 움직여서 이걸 피하는 겁니다. 또는요. 이거 표현을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더블 포인트는 트랜스버설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잘못됐네요. 그래,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트랜스버설 해야 됩니다. 트랜스버설이라는 표현은 두 개가 더블 포인트 지나갈 때 이렇게 교차하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이게 잘못됐네요. 더블 포인트는 트랜스버설이다. 더블 포인트 두 개의 아크는 더블 포인트를 구성하는 두 개의 아크가 트랜스버설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네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 또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표현이 조금 안 맞습니다.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보세요. 하셔야 돼요. 네, 이러한 정사형이에요. 그래, 요런 그림을 요런 더블 포인트만 있고 이렇게 한 개의 아크가 지나가는데 다른 아크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많은 게 아니고 지나가려면 확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걸 트랜스버설이라고 하는데 제가 용어를 잠깐 착각했는가 봐요. 지나가려고 하면 확 지나가는 걸 뜻해요. 자, 그렇게 정사형을 시키겠다.
이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정사형 되면서 겹쳐지는 상황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사형 하면서 이런 걸 빼겠다는 의도였는데 의도 표현이 의도하고 조금 안 맞네요. 자,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매듭과 고리를 이렇게 R3에서 R2로 가는 오소그라 프로젝션 수직으로 정사형시키는 정사형에 따라서 이런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나K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레귤라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 모양새가 어때요? 이런 그림이죠. 레귤라 프로젝션을 딱 하고 나면 더블 포인트가 생기고 더블 포인트가 안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제 더블 포인트에 이것을 각각을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요 더블 포인트를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게 더블 포인트가 요걸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크로싱. 네. 자, 이 크로싱들에 대해서 언더 오버 인포메이션을 가지는 거. 더블 포인트에다가요. 그러니까 원래 더블 포인트 오는데 요 라인이 위에 있었죠. 그쵸? 요 라인이 위에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 아래에 있는 라인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아래에 있는 평면상의 그림을 그릴 때 잘라 버리겠다는 얘기야. 브로큰 아크로 그리겠다. 잘려져 있는 그림으로 그리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보를 주면 위에 있는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게 돼요. 이것을 NotK의 다이아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살짝 지우고요. 자, not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물론 링크를 포함합니다. not을 다 모으고 not 다이아그램을 다 모았습니다. 다이아그램, 그죠? 다이아그램을 다 모으자. 여기에서는 not은 이퀴벌런트로 자릅니다. 이퀴벌런트로 자릅니다. 그러면 not이 주어지면 다이아그램이 여러 개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퀴벌런스를 뭘로 주면 요게 같이 1대1 대응 관계가 생길까 얘기야. 요게 1-to-1 correspondence가 생길까? 1대1 대응되는 게 생길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연구가 1920년대에 라이드마이스트에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결과를 한번 읽어볼게요. not K1과 K2의 다이어그램 D1, D2가 있습니다. 그래 K1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한 개 만들고 K2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정사형을 K를 움직여서 정사형 시킨 데에 따라서 다이어그램이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K1과 K2의 다이어그램을 D1, D2라고 했을 때 만약에 K1과 K2가 이퀴벌런트 하면 앞에서 이퀴벌런트예요. 두 개가 이퀴벌런트 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D1과 D2 사이에 finite sequence randomized move의 유한계의 randomized move에서 옮겨갈 수 있다. 즉 존재해야 됩니다. 유한계의 수열이 randomized move로 만들어진 유한계의 수열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D1을 D2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옮겨가는 과정에 randomized move를 써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andomized move가 뭐냐? 요 세 가지 종류를 뜻해요. 첫 번째 거는 요런 형태, 다이어그램이 이런 형태면 열을 풀어놓은 거하고 똑같죠. 그림을 3차원 위에서 봤을 때 이거는 풀리겠죠. 그쵸? 마찬가지 반대쪽 꼬임에 대해서도 역시 풀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 이걸 randomized move 1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타입 1. 그쵸? 이거는요, 요 라인이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긴 것은 두 개가 이퀴벌런트 연속적으로 쫙 움직여주면 그쵸? 이렇게 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걸 randomized move type 2 하고요. 이거는 randomized move type 3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위에 있는 라인을 싹 타고 요 위쪽으로 올려버리고 요걸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가 같은 낫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변형이 다이어그램이 요렇게 변형이 되어지는 거라면 같은 낫에 대한 다이어그램이라 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두 개의 낫이 같은 낫, 이퀴버런트한 낫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요것만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하죠. 이 CLM이 어려운 점은 그런 거야. 그렇지만 요 세 개만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다는 것이 라이드마이스터에서 증명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퀴버런트는 라이드마이스터 R모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낫이나 링크를 다 모아온 것에서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퀴버런스야. 한 개를 다른 걸로 허명몰피즘으로 옮겨줄 수 있다 하는 얘기야. 그거와 옮겨줄 수 있을 때 낫이 같다 하는 거와 그것을 각각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었을 때 같은 낫의 다이어그램이냐는 R무브로 옮겨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조합해서 옮겨갈 수 있으면 이퀴벌런트다 하는 얘기가 돼요. 같은 낫을 다이어그램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낫의 연구를 그렇죠? 평면상에 쓰는 이런 낫 다이어그램에 대한 연구로 옮겨오게 됩니다. 3차원 공간상에 있는 매듭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R무브 상황에서 낫 다이어그램 평면상의 그림을 연구하는 거나 같아 1대1 대응관계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낫에 대한 연구를 다이어그램에서의 연구로 옮겨오게 됐죠. 자, 그러면 브레이드를 정의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 좀 맞춰서 유사하게 옮겨가니까 따라 연상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레이드를 따임, 다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따임,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브레이드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양해요. 표현 방법들이 다양해지는데 저는 좀 요런 큐브를 이용한 브레이드의 정의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I는 01 폐구간이고요. 01 폐구간이에요. 폐구간이고 이것들을 세 개 카티션 프로덕트 하면 요거는 XYZ라는 트리플 투플 트라이 투플 세 개의 순서 쌍들의 모임인데 XYZ가 모두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거야. 자, 이걸 3차원 공간에 표현하면 X축, Y축, Z축이고 요점의 좌표가 1, 1, 1에 대해서 요 정육면체의 내부에 해당되죠. 자, 이 정육면체의 내부에 해당되고 n이라는 것을 자연수를 하나 선택해 오겠습니다.
증가 또는 감소라 표현이 좀 그런가요? 좀 어색한가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상황은 배제하는 거예요. 지워버릴까요? 지우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안 생긴다는 소리예요. 모노토닉. 그래 내려왔으면 계속 모노톤하게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전과 같은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연결했으면 내려왔으면 쭉 내려오고 겹쳐지지 않게 내려왔으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해주고 그리고 아크들의 끝점이 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각각의 S1, S2, SN들은 한 점은 P1에 있고 한 점은 Q1에 한 점은 QPI에 있고 한 점은 QI에 있어야 되겠죠. 끝점이 그렇게 되는 요 S1, S2, SN의 합집합을 이런 아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N-string 브레이드, 간단하게 N 브레이드, 좀 더 간단하게는 그냥 브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N 브레이드, N-string 브레이드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게는 그냥 브레이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n이 주어지면 이렇게 점이 n개가 찍히고 그쵸? 그걸 연결시킨 아크들의 모임이 생겨버립니다.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는 건 안 돼요. 모노톤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브레이드가 저 두 개의 그냥 브레이드가 아니고 M 브레이드예요. 같은 n에 대해서예요. 두 개의 M 브레이드가 이퀴버런트 하다는 건 뭘까? 그거는 앰비언트 아이소토피 앞에서 했던 앰비언트 아이소토피가 같습니다. 앞에서는 나스 이퀴버런트 할 때 R3에서 R3로 가는 했죠. I3에서 I3로 가는데 이번에는 바깥쪽 껍데기는 가만 놔둡시다. 일단은 모든 T에 대해서 바깥쪽 껍데기는 I3의 겉면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움직이자. 내부만 움직이는데 제로에서 아이덴티티고 B1에서는 B1을 B2로 옮겨갑니다. 자, 이걸 strongly equivalent인데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같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실제로는 같은 의미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데 뭐냐면 모든 t에 대해서 t가 0에서 1 사이 움직이는 동안에 그래 F0의 B1은 당연히 B1이겠죠. B1이던 것이 이미지 B1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타임 t가 0에서 1까지 움직이는 동안에서 B1이 변하겠죠. B1의 이미지가 변하는데 그것이 모두 브레이드로 변해가 갖고 최종적으로 B2로 변해가 줄 때 그럴 때를 strong equivalence라 그래서 두 개의 M 브레이드는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이것들을 연속적으로 움직여줘서 여기에 아크들을 연속적으로 움직여줘서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 줄 수 있으면 두 개는 같은 브레이드다 이런 얘기예요. 큐브는 SA입니다.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요. 자, 큐브는 S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의 나스의 이퀴버런스가 똑같겠죠. 그죠? 거의 유사하죠. 똑같다기보다는 좀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큐브 안에 있는 요 브레이드를 다루는 것이 조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이어그램을 생각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그림상으로는 요게 X축, Y축, 요게 Z축이 있었죠. 이것을 YZ 플레인 요게 Z축이죠. YZ 플레인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프로젝트 시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뒤로 밀러가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브레이드가 주어지면 브레이드에 대해서 브레이드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낫에 대해서 낫 다이어그램을 하듯이 낫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하듯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퀴벌런트를 관계 있는 걸 갖다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브레이드를 다 모아놨는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퀴벌런트로
이퀴벌런트한 것은 같은 브레이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낫 다이그램을 다 모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같다고 해주면 이게 1대1 대응관계가 생길까? 여기에서 마찬가지 낫에서도 낫 다이그램에서도 마찬가지 R 무브를 사용하면 돼요. 요 안에서 요 내부에서만이에요. 내부에서 직사각형 내부에서 사각형 내부에서 라이드 마이스 무브를 통해서 옮겨갈 수 있으면 같은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브레이드 구조, 낫에 대해서 이퀴벌런트하고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퀴벌런트 R 무브 쓰듯이 브레이드에다가 이퀴벌런스를 주고 거기에서 갖다 두고 하면 낫 다이어그램 변형시켰을 때 R 무브에서 움직이는 것과 또 1대1 대응 관계가 발생해져요. 그래서 브레이드를 이런 3차원 관상에 놓는 것보다는 이런 평면상에 두고 다루는 것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드와 브레이드 다이어그램 얘기됐죠. 낫과 낫 다이어그램 구조와 같이 브레이드에도 브레이드 다이어그램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이 브레이드를 가져왔는데 이게 낫하고 달리 낫에는 대수적인 구조를 줄 수는 있긴 한데 그룹 구조를 주기는 난감해요. 그래서 BN상에서 브레이드 상에서는 이런 그룹 구조가 브레이드 안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브레이드를 M 브레이드를 다 모으는데 이퀴벌런트 하에서 같은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퀴벌런트 한 것은 같은 브레이드예요. 그러면 M 브레이드를 다 모은 집합을 BN이라고 하면 요 BN을 뭐라고 부르냐면 M 브레이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산이 있어요. 연산을 가지는 그죠? 숫자에서 더하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를 하듯이 요 브레이드에도 연산이 있는데 그 연산이 뭐냐면 이런 연산이에요. 그래 사각형 내에서 n개의 점, 요거는 4개지만 n개의 점을 아크가 연결하는 그쵸? 아크 스트링이 연결되어지는 구조예요. 자, 이 구조에서 곱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파에다가 베타를 이렇게 붙이면서 알파에다가 이렇게 베타를 연결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요거의 정사각형이었던 것이 직사각형이 되겠죠. 요것들을 짜부러뜨립니다. 아래 위를 축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반으로 줄여서 알파 베타가 주어지죠. 요 구조가 요 안에 들어가고 요 구조가 요 안에 들어가고 베타 구조가 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축약시켜 줘서 그려지는 요것이 곱하기 구조예요. 자, 요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볼까요? 브레이드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수적인 그룹 얘기인데 요 그룹에 대한 용어가 이해가 필요해서 알고 계신 거 확인하시고 잘 모르셨으면 요걸 한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룹 번역에서 군인데요. 군은 뭐냐면 하나의 집합인데 연산을 가집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항연산요. 항이 그래 뭐냐면 그룹 G라 그러면 이 그룹이 군이 이 집합이 G라 그러면 이 G에서 카티션 프로덕트에서 G로 가는 함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요. 자, 함수인데 이걸 연산을 어떻게 해주느냐? 수저쌍을 G의 멤버를 대응시키는데 요 연산을 그냥 붙여 적는 걸로 표현해서 맞습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더하기를 적기도 하고 빼기를 적기도 하고 곱하기를 적기도 하고 뭐 빼기는 아닌가? 곱하기 뭐 동그라미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붙여 적는 걸로 표현해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편의상 표현해 봤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이에 기호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연산이 있다는 얘기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연산. 즉 뭐냐면 A, B를 먼저 보내서 그리고 다음에 C와 순서쌍을 보내는 거. 이거는 G
카티션 G에서 뭐냐면 A, B를 순서상으로 G로 보내서 다시 여기에다가 C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B와 C를 보내고 나서 A와 순서상으로 보내는 것과 같아진다 이런 소리예요. 같아진다 이런 소리예요. 자, 요거는 표현은 좀 복잡해서 이거 쓰지 맙시다. 요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 표현하지 맙시다. Associative Law가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그래 AB를 먼저 요 함수에 의해서 AB를 먼저 보내고 난 결과를 다시 C와 함께 보내는 결과와 B와 C를 먼저 보내고 나서 A를 보내는 결과가 같다. 그죠? 마치 덧셈에서 A,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한 거나 B와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한 것과 같다 하듯이요. 이것을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결합법칙 성립해야 되고 아이덴티티 엘리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항등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G 안에는 1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1이냐? A하고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 되고 앞으로 뒤로 앞으로 연산을 하든지 간에 연산해서 자기 자신과 일치해 줍니다. 이게 연산의 항등원이죠. 이게 항등원이에요. 그 다음 다음으로는요. A가 G 안에 주어지면 G 안에 있는 것 각각에 대해서 A 인버스라 그래서 역원이 존재합니다. 역원의 의미는 A와 오른쪽 왼쪽에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 1을 만들어내는 역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요러한 조건을 만족해 줄 때를 요런 연산을 가지는 집합을 군이라고 부릅니다. 전형적인 예가 정수에다가 닭이 연산을 주면 그룹이 돼주죠. 자연수는 안 되죠. 왜요? 여건이 없어요. 자, 정수에다가 0을 빼고 난 후에 곱하기 연산을 주면 그룹이 되지 않아요. 왜요? 연산은 곱하기는 가능하지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산은 되는데 어소시에이티브 결합법칙도 성립하는데 항등원 1도 있죠. 그런데 뭐는 안 돼요? A에 대한 역원은 곱해서 1이 나오려고 그러면 숫자상으로 A분의 1이잖아요. 근데 A분의 1은 A가 정수면 A분의 1은 정수가 아니죠. 그럼 이 안이 없죠. 그래서 그룹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수에서 더하기, 실수에 0 빼고 나서의 곱하기. 요건 점찍어는 곱하기예요. 곱하기는 그룹이 되줍니다. 낫이 아니고 이거 빼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요건 낫이 아니에요. 요거 빼셔야 돼요. 그룹이에요. 요걸 따와서 그런 것 같아요. 지우는 거 깜빡했네요. 자, 그리고 Gn은요. Gn은 뭐냐면 0에서부터 n-1까지인데 이거는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의 집합 사이에서 연산한 결과는 또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연산 결과를 주는 구조면 이것도 그룹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들이 그룹 구조를 갖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특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룹이 아니지만 이런 걸 그룹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브레이드는 이런 그룹 구조를 가집니다. 볼게요. 아이고, 지워야 되네요. 자, 앞에 소개해드렸던 BN은 M 브레이드들을 다 모았습니다. up to equivalence. 이퀴벌런트 내에서는 이퀴벌런트 한 두 개의 브레이드는 같은 브레이드입니다. 그럴 때 BA는 M 브레이드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M 브레이드 그룹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룹 구조를 가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연산은 BN에서 BN의 순서상을 가져왔을 때 알파 베타를 M 브레이드 두 개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 곱하기는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것도 M 브레이드죠. 여기는 n이 특별히 4인 케이스입니다. 4개의 브레이드가 되겠죠. 붙여 적어서 축약해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산이 있습니다. 이런 연산하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가져와서 AB를 먼저 하고 겜마 한다는 얘기는 반으로 나눠서 알파 베타 먼저 하고 겜마를 연산하겠다는 소리는 반으로 나눠서 알파 베타가 차지하고 겜마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베타 겜마를 먼저 하고 다음에 알파 연산한다는 얘기는 반을 알파가 차지해가지고 나머지 반을 베타와 겜마가 나누어서 축약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먼저 축약 먼저 연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는 같습니다. 정밀하게 얘기하면 이퀴버런트 하게 되겠죠. 라이드 마이스 무브에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 전체를 요렇게 옮겨오고 요렇게 옮겨오고 요렇게 옮겨가시면 돼요. 대응시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점차 움직여 주시면 요거 두 개 같다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요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연속적으로 움직여가면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산하에서 항동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냥 아무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항동원 역할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아무 움직임 없는 것을 이렇게 붙여놔 봐야, 그죠? 쭉 올려주면은, 축약시켜주면 원래과 모양이 똑같죠? 이퀴버런트 하게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서, 밑에 붙이나 위에 붙이나 똑같이, 알파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동원 역할을 하고요. 알파가 하나 주어졌을 때 알파 인버스는 뭐냐면, 여기다 거울을 대고 비춰 그리는 겁니다. 자, 뭔 소리냐? 아래쪽에 그려볼게요. 여기다 대고 여기다 비춰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라는 소리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끝나는 점 요거 볼게요. 요걸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요거죠. 요걸 이제 반대로 따라가면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건 요거잖아요. 그쵸? 요거잖아요. 여기서 따라가면서 그리라. 따라가면서 그리라. 요것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따라가면서 그려보자. 밑에서부터 따라가면서 위로 그리자. 반대로. 그래서 여기에다 거울을 갖다 대고 비추었는 모양새입니다. 요런 걸 미러 이미지, 거울상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자, 요걸 역원을 가져줍니다. 거울에 비쳤습니다. 역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알파와 알파 인버스를 곱하고 알파 인버스와 알파를 곱하면 항동원 2가 돼줍니다. 곱해볼게요. 붙여서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요렇게 라이드 마스 무브 2를 두 번 해서 움직이면 딱 요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 보면 조건들을 다 만족해 주죠. 그래서 M 브레이드를 담아하는 집합은 그렇죠? 그룹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N 브레이드 그룹이라고 합니다. BN은 M 브레이드 그룹이요. 자, 그리고 이 BN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룹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대수적인 설명인데요. 그룹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자세한 것은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추후에 설명드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개략적인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뭐냐면 BN을 요것들과 요것들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것들의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1만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n 브레이드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1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온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요것은 요렇게 가고 요걸 요렇게 표현해 봅시다. n 브레이드가 한 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들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1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것들에 해서 제너레이트 됩니다. 시그마 1에서 시그마 n-1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 1은 뭐냐면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오고 첫 번째 아크와 두 번째 아크들을 이렇게 고른 겁니다. 인버스는 뭐냐면 시그마 1의 인버스는 뭐냐면 항해를 반대로 고른 거예요. 인버스를 설명 안 해버렸네요.
그래, 요것들이 곱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자, 요것에 제너레이트 된다는 얘기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1과 시그마 1의 인버스, 시그마 2의 인버스, 시그마 n-1의 인버스의 곱으로 적당한 걸 가져와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그마 1에 대한 인버스는 요거예요. 조금 전에 인버스 보셨죠? 요건 찾는 것대로 찾으시면 돼요. 자, 이것들에 의해서 이것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요걸 보시면 요렇게 브레이드가 있으면 요걸 나눕니다.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면, 자, 요게 뭐냐면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의 꼬임입니다.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이 시그마 2고, 요거는요, 요 줄만 보면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의 꼬임인데 위치가 바뀌었죠. 방향이 틀리잖아요. 여기 위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시그마 3의 인버스가 돼주고, 요거는 다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러니까 시그마 2가 돼주고, 이거는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그래서 시그마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시그마 2, 시그마 3의 인버스, 시그마 2, 시그마 1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것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 요것들에 의해서, 요것들과 요것들의 영원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브레이드 그룹. 그래서 n브레이드 그룹 개수는 n-1개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 요건을 생성하는 데까지 합쳤어요. 자, 그러면 곱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다른 표현이면, 곱하기가 다른 표현이면 다른 브레이드를 표현하느냐? 아니요. 다르더라도 같은 브레이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시그마 i와 시그마 j가 곱해져 있는데요. 일부분이에요. 여기 곱하기들의 일부분이 i와 j가 붙어 있는데요. i, j의 요 숫자 차이가 2 이상이면, 예를 들면 2 이상이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셈이란 부분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이걸 연속적으로 내리고 연속적으로 올려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허용하니까 아래 위로 올려버리는 건지, 위에 있던 걸 아래로 내리고 아래에 있던 걸 위로 올리죠. 이래주면 두 개는 같잖아요. 라이드 마이스터 무브 상으로 이퀴버런트 하고요. 브레이드 구조상에서 연속적으로 움직인 거여서 같은 것을 표현해 줍니다. 또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시그마 요것이 i번째와 i 플러스 1번째, i 플러스 2번째예요. i번째와 i 플러스 1번째를 꼬아놨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는 i 플러스 1번째와 i 플러스 2번째는 시그마 i 플러스 1, 다시 요거는 시그마 i죠. 이렇게 있는 것을 요걸 라이드 마이스 무브에서 위로 올려버리면 요걸 내리고 하면 요 그림이 되잖아요. 이거는 같은 걸 뜻하는 거죠. 그쵸? 같은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것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요 두 가지의 이퀴버런트로 잘라버리면 브레이드 다이어그램에서 라이드 마이스 무브로 자른 것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드 그룹은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가집니다. 표현을 가집니다. 이걸 그룹 프레젠테이션, 대수적으로 이런 표현을 가집니다. 구조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n-1과 이것들의 여권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와 요만큼 차이 나는 것은 요만큼 차이 나고 요만큼 차이 나는 것은 같은 걸로 봐주면 n브레이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자세한 얘기들은 활용하는 쪽은 실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브레이드, 그래서 매듭 이론에서는 브레이드를 표현하십시오 하면 이런 표현을 동사적으로 나타냅니다. 이걸 아틴 브레이드 그룹이라 그래서 아틴이 제안한 구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브레이드 따로 했고요. 낫 열린 거 따로 했죠. 그러면 브레이드와 링크, 낫과 링크의 연결 고리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브레이드에서 출발해 볼까요? N 브레이드 B가 있습니다. 그래서 B 헤드를 어떻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M 브레이드가 주어져 있으면 B 헤드를 요 끝점을 위에 있는 끝점과 아래에 있는 끝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걸 뜻해요. B 헤드는요. B 헤드를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B 헤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closed braid라고 부르자 얘기예요. 브레이드를 클로징 시켜서 끝점을 연결시켜서 만들어진 그런 낫입니다. 낫 또는 링크입니다. 되시죠? 이걸 클로즈 브레이드라 그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링크가 이 클로즈 브레이드와 같다면 이큐브런트 하다는 얘기겠죠. 링크로서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면 적당한 M 브레이드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된다면 B 헤드 클로즈드 이 클로즈 브레이드를 뭐냐면 이 링크의 A 링크의 브레이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브레이드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링크에 관한 얘기를 브레이드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서 브레이드의 특징을 보고서 링크의 특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드로 변형시켜서 보는 관점은 이 BN이 대수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대수적으로 다루기에 용이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링크가 이런 브레이드 프레젠테이션을 가질까요? Yes입니다. 1920년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모든 링크는 브레이드 프레젠테이션을 가집니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그젬플은 좀 뒤에 볼게요. 모든 낫이나 주어지면 브레이드 프레젠테이션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 이그젬플을 뒤쪽에서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서는 브레이드 인덱스를 소개할 텐데요. 브레이드 인덱스는 링크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브레이드는 n이 변함에 따라서 적당한 브레이드를 가져와서 클로즈 시킨 걸로 링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다른 한 개를 더 추가를 이렇게 해줘서 클로즈를 시켜버리면 같은 링크를 만들어내죠. 근데 요거는 4브레이드인데 한 줄을 한 개 더 추가하면 5브레이드가 되죠. 그쵸? 그래서 요 A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브레이드 프레젠테이션을 가지는 B가 놓여져 있는 요 N의 개수, 스트링의 개수의 미니멈을 B의 L이라고, B of 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B of L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이 숫자를, 그죠? 이거는 자연수잖아요. 이걸 브레이드, 링크 L의 브레이드 인덱스라고 합니다. 브레이드 인덱스. 자, 이 브레이드 인덱스는요, RNA 프로그램의 주제가 홈플라이 방식이잖아요. 링크 L의 홈플라이 방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링크 L의 브레이드 인덱스를 BL, 홈플라이 폴리노미알을 PLVZ라고 하면, 자, PLVZ는 이걸로 정의되어지는데, 홈플라이 폴리노미알에 대해서는 추후에 폴리노미알 인베리언트를 매듭의 폴리노미알 인베리언트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추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홈플라이 폴리노미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PLVZ가 이렇게 뭐 시그마 V에 대해서 내림차수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V 변수에 대한 최고창이에요. V 변수에 대한 최고창. 예를 들면 A 인버스 Z 더하기 A 플러스 Z 플러스 A의 3승 Z의 제곱 더하기 A의 4승 Z의 3승 이렇게 적혀 있다면 PLVZ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 PLVZ의 맥스 디그리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V 변수에 대해서 최고창 A가 아니고 V를 적어야 되네. 미안합니다. V를 적었어야 되네. 예. V 변수의 최고창 4잖아요.
요 이그젠플에서는 4가 되죠. 여기에 4가 돼요. 최저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요것의 브레스는 VPL, VZ는 또는 스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용어가 다양하게 표현되어져서 그런데 4 빼기 마이너스 1에서 5가 되는 겁니다. 5가 돼요. 이거 보통 이게 짝수가 돼야 되는데 한 개 더 해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승을 할까요? 마이너스 2에서 6이 됩니다. 브레이스가 6이면 그죠? 그러면 요 폴리노미얼을 가지는 링크 L의 그죠? 브레이드 인덱스는 요걸 반으로 나누고 2분의 6 플러스 1 해놨는 4보다는 브레이드 인덱스가 더 크다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198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알려진 건데 세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겁니다. 몰턴이라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프랭스 윌리엄은 공동 연구예요. 그래서 다음 같은 부등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세 사람의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MFW 이니퀄리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브레이드 인덱스와 홈플라이 방식의 관계식이에요. 꽤 유명한 건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요거보다 좀 더 좋은 브레이드 인덱스의 로어 바운드가 만들어지긴 합니다. 호바노 포멀로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홈플라이 폴리노미얼과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피규어인 낫이 있습니다. 이게 피규어인 낫의 전형적인 얘기예요. 자, 모든 낫은 클로즈 브레이드로 나타납니다. 브레이드의 클로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리고 브레이드 프레젠테이션을 가집니다. 그러면 낫의 브레이드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찾느냐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요. 자, 피규어의 낫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방향을 설정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이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면 방향을 이렇게 설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돌죠. 따라 돌면 원상복귀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따라 돌면 클로즈드 브레이드가 주어져 있으면 이게 클로즈를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요 점을 브레이드 엑시스라 그래서 브레이딩 엑시스라 그래서 그 점을 낫다 그러면 아무데나 선택하는데 뭐냐면 요 방향을 이렇게 줌으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게 합니다. 원래는 반대 방향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갑시다. 자, 여기에서 브레이드 엑시스를 이렇게 줘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래 됩니다. 그러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놔둡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는 요 돌고 있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건 놔줍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걸 놔주고 시계 방향인 걸 변형시키면 돼요. 바꿔도 돼요. 자, 그런데 시계 방향을 안 도는 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렸죠. 이 부분을 옮겨옵니다. 요만큼을 그죠? 요렇게 옮겨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와 버리자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축이 여기 있습니다. 브레이드 엑시스. 그런 다음에 이걸 잘라냅니다. 자릅니다. 잘라서 펼칩니다. 그럼 세 개가 처음에는 이렇게 묶이고 두 번째는 어때요? 여기에 세 번째니까 두 번째가 세 번째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오나요? 요거죠. 요거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첫 번째 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되나요? 다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면 다시 두 번째가 세 번째 위로 가요. 요 그림을 이렇게 붙여 놓는 모양새가 되죠. 그죠? 요걸 해서 펼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뭐예요? 첫 번째 게 시그마 1, 두 번째 거는 시그마 2의 인버스. 요거는 시그마 1, 시그마 2의 인버스. 그쵸? 그래서 피규어의 낫은 요 브레이드의 클로즈드 브레이드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이드 프레젠테이션을 가져요. 자, 만약에 브레이드 인덱스가
PQN 나이스 브레이드 인덱스를 BK라 두면 BK는 뭐보다 적겠어요? 여기에 B3 안에 있으니까 3보다는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들의 미니멈이니까 실제로는 3입니다. 실제로는 3인데 뭘 하면 되냐면 브레스 V인덱스에 대해서 PL 브레스를 계산하면 요것이 뭐냐면 4가 나와준다. 4가 나와줍니다. PQN 나이스에 대해서 요거 브레스가 4가 나와줘서 4의 반투로 나눈 것 더하기 1이 로아 바운드죠. BK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 3이 돼주니까 3보다 클 수밖에 없고 3보다 같거나 작고 따라서 3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이그램을 찾아가는 데 대해서는 브레이드 인덱스의 어퍼 바운드를 주지만 홈플라이 다항식의 계산으로 링크 not k의 홈플라이 다항식 계산으로 해서 스팬을 계산해 주면 브레스를 계산해 주면 그것을 이용해서 MFW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로어 바운드를 주문해서 요것의 브레이드 인덱스를 결정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not을 얘기했지만 not과 링크 그리고 not의 이퀴벌런트 not 다이그램도 했네요. 다시 지워볼까요? 단계를 not과 not 다이그램 이퀴벌런트와 not과 이퀴벌런트 다이어그램과 remove 그죠?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그죠? 브레이드의 이퀴벌런트가 있었고 브레이드 다이어그램 가고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움직임은 rmove입니다. 역시 rmove요. 자, 이렇게 not의 정의와 비추어서 브레이드의 정리를 살펴봤습니다. not과 달리 브레이드는 M 브레이드를 담아왔는 집합이 이것이 브레이드 그룹 구조로 가져서 브레이드 그룹이라는 용어를 가지는 BN이 만들어집니다. BN이 주어지면 요 BN은 시그마 1과 시그마 n-1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생성되고요. 그리고 릴레이션을 가집니다. 릴레이션이 뭐냐면 요것들만큼 차이 나는 것은 같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M 브레이드 그룹의 그룹 프레젠테이션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요 BN에 속하는 B를 가져와서 요것들을 B 헤드 하면 요것이 closed braid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closed braid는 하나의 링크가 돼주죠. 링크의 일부가 돼주죠. 그런데 모든 링크는 적당한 브레이드의 closed 브레이드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는 것이 링크 연구에 있어서 브레이드 역할이 핵심이 돼서 주는 거죠. 연결고리가 딱 돼서 링크 연구와 브레이드 연구를 통해서 링크를 연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파생되어 가는 브레이드 연구로 통해서 링크를 연구하는 방법이고요. 링크에 대한 정보를 브레이드를 이용해서 하는데 요 M 브레이드 중에서 이것을 미니멈을 브레이드 인덱스라고 합니다. 링크의 브레이드 인덱스. 브레이드 인덱스를 정의했고요. 브레이드 인덱스 해결을 홈플라이 폴리노미알이 로어 바운드를 준다. 브레이드 인덱스에 로어 바운드를 준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자, 브레이드와 클로즈드 브레이드, 링크와의 연결관계, 결국은 링크의 홈플라이 폴리노미알을 통해서 브레이드 인덱스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까지 갔습니다. 자, 얼굴 없이 그냥 음성과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대면으로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여건이 되면 대면으로 만나면 좋겠고 아니면 또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고 제 이메일 주소가 myseo@knu.ac.kr입니다.
그리고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전화번호는 여기에 적기가 그렇네요. 정민우 선생님한테 한번 문의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대면이 필요하시면 줌을 이용한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제가 비염이 살짝 있어서 코명이 소리가 좀 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